한 연방 판사는 트럼프의 변호사이죠. 지금 존 이스트먼 바로 이분인데요. 존 이스트먼 변호사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 1월 6일 의회 사건과 관련해서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159건의 서류 뭉치를 넘겨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59건이라고는 하는데 넘겨주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159건이지만은 하지만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메일도 한 400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넘겨주라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있는 데이빗 카러 판사, 이 판사가 내린 26페이지짜리 판결문에 보면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자신과 친 트럼프 단체 간의 고위급 회동 관련한 문건 그리고 별도의 문서들을 공개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문서를 공개하라라는 명령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 데이빗 카러라는 판사는 클린턴이 임명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색깔은 안 봐도 빤한 상당히 그 사법계를 민주당 쪽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지금 쥐고 있다라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계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연방 대법원이 지금 좌파들한테 완전히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이 사법부의 체면을 지금 그나마 거기서 세울 수 있는데 이 뭐 지방에 있는 연방법원들 지방법원이긴 합니다만은 연방지법들 보면은 연방 판사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좌편향되어 있는 판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이 돌아간 판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트먼의 이메일 중 400건이 넘는 이메일은 카터 판사가 합법적인 특권을 부여해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스트먼은 올해 1월 6일 위원회가 자신의 체프먼 대학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법학 교수인데요. 법대 교수인데 그의 대학 이메일을 변호사, 선거운동원, 전직 대통령의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거 1월 6일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대학의 이메일 서버에 지금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하원 특별위원회가 뭐 지금 이제 자료를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민간인 사찰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한 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학자였기 때문에 이스트만 변호사는 헌법학자니까 본인의 헌법적인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위원회가 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막는 그런 소송을 냈던 것인데 이게 지금 특별위원회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려면 공화당 쪽에서 추천하는 의원들과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공이 모여서 공평한 위원회를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쪽에서 제시했던 5명의 의원이 명단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을 낸시 펠로시가 안 돼, 이 사람들은 안 돼 라고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가 제시한 5명 다 받지 않으면 특별위원회 구성 못한다라고 보이콧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는 공화당 쪽에 라이노 중에 라이노죠. 리트 체니, 애당 킨징거 연락해가지고 너 특별위원회에 들어와라. 이 바보 같은 의원들은 네 하고서는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2명 집어넣고 민주당 의원 7명 집어넣어가지고 9명으로 그냥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강행을 시킨 것이죠. 불법적인 위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 발표 내용 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행동하는 내용들도 보면 매우 엽기적이고 불법적이다. 모든 사람들의 셀폰 전화 이런 것들도 그냥 막 소확장 본인한테 통보하지도 않고 통신회사에 바로 소환장 보내가지고 이 사람 통화기록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와 자료들을 모아오고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은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지네들은 법원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의회야, 우린 법원이 아니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의 사조직화되어져 있는 1월 6일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 행보를 보여주면서 불법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고, 일단 태생부터가 불법적인 태생이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무리한 지금 조사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다. 표적은 하나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반란죄의 원흉이다. 이게 지금 그들의 결론일 텐데,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공개청문회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내일 공개청문회에서 깜짝 놀랄 발표를 하겠다라고 미리부터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어떤 발표가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데이빗 카러 판사에 의해서 내려진 명령 때문에 이스트먼이 지금 자료를 좀 넘겨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판사는 하원 소수 지도부가 선출한 의원이 없는 변칙적인 특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뭐 당연히 클린턴이 심어놓은 좌파 판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트럼프의 변호사와 이스트먼의 행동을 법적 이론을 찾는 쿠데타다라고까지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데이빗 카러라는 판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사실은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법정에서 판사는 피고인들이나 원고들을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눈 마주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인정에 끌려서 혹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법에 입각해서, 법 정신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피고나 원고들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여신을 보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선입견에도 빠지지 않고 순전히 법 정신에 입각해서 판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과연 지금 미국의 현재 법 시스템이, 법조계가 그렇게 공정한,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과 같은 그런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